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정일 작가님의 오래된 비밀입니다. 마음 공부는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인간의 뇌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벌어지는 인간과 슈퍼컴퓨터의 대결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승리를 합니다. 아무리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입력하더라도 컴퓨터가 인간의 감정이나 직관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감정과 직관을 다루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때문에 뇌는 운의 과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의 뇌는 크게 세 부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후뇌는 호흡, 심장 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명의 뇌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부위는 후뇌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중뇌입니다. 중뇌는 정보를 전달하고 인간의 감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감정의 뇌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부위는 맨 바깥쪽에 있는 전뇌인데 인간의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성의 뇌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세 부위 가운데 감정을 담당하는 중뇌가 행운과 불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무의식이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나쁜 운을 불러들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당신이 나는 저 사람이 싫어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중뇌는 단번에 그 사람을 거부한답니다. 중뇌가 우리의 희노애락을 주관하며 여러 가지 감정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하고 전달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당신이 나는 단 음식이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중뇌는 단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당신의 감정 데이터를 만들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단 음식이 나오면 당신의 중뇌는 단 음식이 싫다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당신은 단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중뇌는 주로 우리의 신체 가운데 위나 폐 같은 장기의 세포와 감정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운을 불러오는 마음 공부는 바로 중뇌의 감정 데이터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행운을 가로막는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파악하는 일이 최우선이랍니다. 그 이유야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불안, 두려움, 집착 등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중뇌가 부정적인 감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길목을 떡하니 막고 있는데 행운이 찾아올 리가 만무하지요.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저장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스스로 불운을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행운의 에너지를 깨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뇌의 데이터베이스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중뇌의 데이터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불운과 상처에 얽매여 다가오는 행운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운도 당신이 만들고 행운도 당신이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매달 한 번씩 만나는 고객들과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벌어진 일과 그로 인한 마음 상태,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지요. 그리고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타이밍을 알아보고
스스로의 직관과 행운력을 높여가는 시간이랍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우러나는 좋은 기운, 즉 행운의 에너지가 갈수록 강하게 느껴지지요. 모두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과 결별하고 긍정의 감정으로 바꾸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운명의 데이터를 바꿀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는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삶의 자유가 행운을 부른다. 억지는 실패를 부르며 집착과 고집은 다 잃게 한다. 노자. 정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걱정이 좀 되네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하는 게 없는데도 저절로 일이 잘 풀리나 하고 신기해할 일이 생길 겁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는 K씨는 몇 번을 되물어보고도 안심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야 안심하는 그녀로서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마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을 겁니다. 특히 새로 사업장을 넓히는데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그동안 상황이 변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절로 해소될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게 될 테니까 마음 놓고 기다리세요. 컨설팅을 받은 K씨가 급한 성격을 억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신기하리만큼 일이 순조롭게 풀렸답니다. 자기가 정한 가격 이하로는 절대로 안 판다고 고집을 부리던 상대방에게 갑자기 돈이 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K씨가 제시한 대로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먼저 왔음은 물론입니다. 결국 K씨는 순조롭게 유리한 조건으로 원하는 장소의 사업장을 확장할 수 있었답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만큼 남은 지나치게 믿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상황이 자신의 뜻과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회사 일은 경비부터 사장까지, 집안일은 부엌에서 안방까지 모르는 것이 없고 손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통제하느라 쉴 시간도 없이 바쁘지요.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만큼 늘 조바심 내고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야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특히 이들은 남에게 비치는 스스로의 이미지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실제로는 누구보다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답니다. 무대 위의 고독이랄까요? 이런 사람들은 운이 좋은 시기에는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남보다 크게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이 나쁜 시기에는 자신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면서 남과 비교해 못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요.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오기도 한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과대 포장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자신의 단점을 지나치게 저평가해 스스로 비하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꿈꾸었던 이상과 현실의 삶이 다르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답니다. 특히 잘못된 일에 대해 능력 부족을 탓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불안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행운아라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당신의 모든 삶을 통제하려는 어떤 노력과 시도도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이 통제해야 할 것은 비관적인 마음이랍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자유의 힘이 행운을 불러들이니까요. 신락 같은 희망이 큰 행운을 부른다.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다. 공자. 평생을 늪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며 살아왔다는 느낌입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저처럼 힘든 상태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이름이 꽤 알려진 중견기업의 임원인 B씨의 질문입니다. 그는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동생들까지 돌보느라 늘 돈에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샐러리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속 빈 강정이었지요. 지금도 보유한 자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어느 한순간도 빚더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가 50줄이지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훨씬 더 힘든 상태에서도 빠른 속도로 크게 일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하고 지친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가 마음을 다잡고 재기한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고객님은 상황이 나쁜 편은 아니랍니다. 매 시간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에 시달리던 신세에서 벗어나 지금은 청담동의 110평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누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와 액수만 다를 뿐이지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만든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세상에다 대고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다. 나도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운명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의 행운을 외면했기에 그런 비극이 생길 뿐이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행동으로 기적을 불러오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 큰 행운을 불러오는 힘이 되지요. 그렇게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갖고 싶은 물건이 비싸서 못 살 때에도 왜 나는 돈이 없을까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재운을 쫓아버리는 결과를 만든답니다. 대신에 과자 한 봉지를 사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 만큼 부자구나 라며 재운의 길을 탄탄하게 닦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도 돈에 집착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재운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대신에 한 발 물러나 상황을 관찰하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재운은 플러스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스스로 부자임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액수에 관계없이 재운을 움직이는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진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에게 행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검증한 4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 가운데 가난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어떤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든 중산층 이상의 재혼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독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